시장이 많이 기다려왔던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다소 좀 길을 잃은 느낌도 드실 텐데요. 오늘장 내일 미리 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윤세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이벤트 좀 굵직한 부분이 또 그리스 쪽에서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국내선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국내 변수로는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국내 변수로서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26일이죠. 26일 날 LG화학이랑 삼성 SDI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27일에는 GS건설, 그리고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은 삼성 SDS, 그리고 28일에는 SK하이닉스랑 LG디스플레이, 그리고 29일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또 30일에는 현대글로비스, 삼성카드 등 좀 굵직한 실적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계속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좀 결과가 나오면서 대형주 전반적인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워낙 좀 안전자산 쪽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미약하게나마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대형주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굵직한 대형 IT주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좀 기대가 된다거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LG 디스플레이 28일로 발표된 LG 디스플레이랑 29일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올 상반기 제일 좀 상승력이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해외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이번 주말이죠. 25일 일요일 날 이제 그리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야당인 시리자당이 좀 우세하면서 결국에 좀 시리자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로운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리자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긴축, 그리스의 어떤 긴축과 그다음에 향후에 트로이카와의 어떤 부채 재협상 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번 주말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8일 수요일이죠. FOMC 통화정책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없이 회의록만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또 기타 신흥국들이 좀 연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어떤 향후 통화 정책에 관련한 어떤 의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통화 정책 회의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유가 급락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률 둔화는 좀 일시적이고 여기에 대한 좀 순기능이 더 많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과연 그런 의견이 1월 달에도 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디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높아진다면 결국 연준도 어쩔 수 없이 좀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에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FOMC에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양시장이 어제 하루 잠깐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금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강세 흐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다음 주까지 좀 오늘과 비슷한 그런 증시 환경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어제 22 호재를 배경으로 좀 대형주에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방향성도 아직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 또 글로벌 디플레 우려도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형주의 상승 모멘텀 좀 장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대형주
것들의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오늘과 같은 좀 제한적인 강도의 상승 흐름, 그리고 또 개별 실적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그 국내 증시에 좀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성이 높고 또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면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에 계속해서 좀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런 풍부한 증시 유동 성장이 계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사상 최고치를 좀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독감주의보 발령됐대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의 시각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주 국내에서는 실적에 포커스 맞춰지고요. 또 이번 주말에 그리스에서 이 대통령 선거 관련된 결과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영향 미칠지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바로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을 했네요. 지금 코스닥 오늘의 강세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2013년 7월의 고점을 오늘장 뚫어내는 모습이네요. 막판까지도 탄력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